어렸을 때부터 불소 너무 일찍 쓸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일찍 써야 한다 이런 사람도 또 많고. 맞아요. OX를 말씀드리면 불소는 애들 이빨 관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치아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성인보다 더 중요해요. 치아가 약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치아 관리가 또 중요한 게 네. 아이들 때 해왔던 습관이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치카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관리하고 잘 닦아버릇한 친구들, 그리고 잘 관리되었던 치아들이 커서까지 유지가 되고요. 좀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 조금 관리가 덜 되거나 아니면 치아도 어려서부터 치료를 좀 많이 한 치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중에도 탈나기가 더 쉽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치과 아파서 가면은 이미 몇만 늦었다고 원으로 하죠. 안 되잖아요. 뭐 견적이 와우 막 이런데. 맞아요. 거의 충치는 이제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심해진 상태. 뭐 시리거나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먹다가 시릿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플 정도면 이제는 거의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씌우고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가셔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왜 치과는 왜 이렇게 안 무섭죠? 가게 돼요. 어른들도 치과 선뜻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저 그 소리 너무 싫어요. 그 시린 느낌 싫어요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일찍부터 그런 치료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조금 더 겁을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치료 같은 게 없이 검진만 몇 번 받아보고 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서 가볍게 항상 끝나니까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시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치료를 많이 받았거나 힘든 경험을 했던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막 이렇게 바들바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일찍부터 관리도 좀 잘해주시고 하셔야 되신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이빨 얘기를 하다가 제 아는 애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이빨 어차피 다 빠질 거. 나중에 새이 나고 관리 시작하면 돼. 뭐 이러면서 지금 별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맞아요. 한번 연습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유치의 충치가 결국은 옮겨가요. 영구치의 충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유치의 충치가 있었는데 영구치가 나면서 그게 바로 썩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유치부터도 분명히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빨 하나가 빠지고 새가 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불소 너무 일찍 쓸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일찍 써야 한다 이런 사람도 또 많고. 맞아요. OX를 말씀드리면 불소는 일찍 써야 한다. 불소는 가능하면 더 이른 시기에 쓸수록 좋다. 이른 시기부터 오래 쓸수록 좋다라고 하고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제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WHO나 세계치과의사연맹이나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아이가 나올 때부터 불소 치약을 쓰기 시작해라라고 권고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나오는 시기가 생후 6개월에서 8개월이에요. 그때 요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약에는 불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약에 불소 이외에 다른 것들도 들어있는데 그게 조금 엄마로서 조금 그래도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가 좀 뱉어낼 수 있을 때쯤, 좀 헹궈낼 수 있을 때쯤부터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불소 치약을 쓰신다 하시면 치약을 막 이만큼씩 짜서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니고요. 사용량을 지켜주셔야 돼요. 불소 치약을 맞아요. 맞아요. 만 3세 미만은 쌀알만큼 아주 조금이잖아요. 그만큼 쓰고 만 3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콩알만큼, 뭐 새끼손톱만큼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씩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불소 함량도 중요하거든요. 1000ppm짜리. 그게 일반 불소 치약이에요. 1000ppm의 일반 불소 치약을 그 적당한 양을 지혜롭게 쓰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 뭐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서 저는 치약 살 때 그냥 이렇게 브랜드라고 어른들 건 그냥 아무거나 사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성인도 성인이지만 일반적인 나와 있는 어린이 치약의 불소의 양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불소의 양 종류별로 있어요.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도 치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소가 함유 안 돼 있는 치약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저불소 치약이라고 해서 400에서 500ppm짜리도 많이 판매를 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 골라서 1000ppm짜리를 골라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냥 무조건 뭐 접을소, 무불소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 고를 게 아니라 네. 몇 ppm인지 정확하게 따져서 봐야지. 그리고 조금만 사용하시는 거. 네, 그 사용량도 중요해요. 아, 네. 그 치약도 보면은 진짜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손 모양, 뭐 손잡이 모양, 칫솔, 네. 색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칫솔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네네.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칫솔 한번 그려봐 했을 때 아이들이 그릴 수 있는 모양 있죠. 네네네. 그냥 손잡이 일자에 솔 이렇게 달려있는 네네. 그 상태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 가장 심플한 거. 네네네. 가장 심플한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처음 칫솔질을 시작하는 아이들은요. 막 손잡이에 장난감도 달려있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뽀로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은 좋아해야 되니까. 어. 그런 것도 괜찮은데 네네. 가장 좋은 거 우리가 가장 잘 닦이고 오래 쓸 수 있는 거는 단순한 칫솔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긴 거, 솔도 단순한 거. 요즘에 뭐 이중모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중모가 일반 모랑 그 미세모라고 얇은 네. 모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근데 잇몸까지 잘 닦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도 가끔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잇몸 붓거나 좀 피곤하거나 하잖아요. 그럴 땐 네네. 저도 그런 거 쓰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잘 닦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사실 일반 모를 더 쓰고요. 좀 피곤하면 미세모를 쓰고 칫솔도 좀 여러 개 구비해두고 쓰시는 분들 계세요. 필요에 따라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작은 거. 어금니 닦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구비해 두시고 사이즈마다 구비해 두시고 쓰셔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칫솔 고르실 때 이 칫솔 모의 사이즈 이게 중요합니다. 칫솔 모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사실 작은 거는 꼼꼼히 닦기에 좋은데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말씀드리면 어금니 2개 혹은 2개 반 정도 덮을 정도가 좋고요. 이렇게 대보기가 쉽지 않으면 이렇게 대보셔서 이렇게 끝에 한 마디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그럼 요 정도 되면 몇 세까지 요 정도 한 마디 써야 되나요? 아이는 아이 손가락 한 마디, 어른은 어른 손가락 한 마디. 자기 그 손가락 네, 기준이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조금 작고 어른들은 조금 크고 그렇게 아. 맞춰지더라고요. 완전 쉽게 이해됐어요. 좋아요. 찾으러 가봐야 되겠어요. 진짜 저희 애들도 한 3세? 4세 이때 진짜 하기 싫어서 애 알아요. 먹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양치하기 싫다, 애들이 막 떼쓰고 울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마 가장 엄마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이 그 양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정말 엄마들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엄마들도 많으시고 그 양치 전쟁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노하우들이 이렇게 책에도 수록되어 있기는 한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양치질을 시작하는 단계부터가 중요한데요. 처음에 칫솔질 시작할 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래서 입에 훅 들어오죠. 그럼 굉장히 겁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칫솔이랑 친해지는 거. 그냥 막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가짜 칫솔이나 뭐 장난감 같은 거 이용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또 엄마 아빠가 자주 보여주시는 거 가장 좋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면 다 따라해보고 싶어요. 저게 뭐지?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다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조금 거부감을 줄여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장난감 그리고 뭐 그림책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치카치카 그림책 같은 것도 있고 뭐 충치 관련한 그림책들도 있고 아이랑 자주 보시고 자주 놀이처럼 가볍게 닦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닦는 게 아니야. 우린 노는 거야. 노는 거야. 벌레가 있어. 막 이러면서 닦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아이가 불쾌하지 않게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라 하면 이를 닦을래? 혹은 이를 안 닦을래? 이런 선택권이 아니고요. 칫솔을 여러 가지 색깔을 준비를 해놓거나 혹은 무슨 색 할래? 맞아요. 여러 캐릭터, 뭐 뽀로로, 핑크퐁, 티니핑 막 여러 개를 준비해놓고 오늘은 어떤 걸로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치약도 마찬가지예요. 치약도 딸기향, 포도향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로 할래? 하면 아이가 얼떨결에 저거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양치질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권은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 엄마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외의 것들은 아이에게 조금 선택하게 해주시는 거 좋아요. 아이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 하거든요. 그리고 애착을 가져요.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줬어.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은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습관 들이기에는 좋은데 그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칭찬 스티커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성취감도 이렇게 고취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잘했을 때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는 재미 그런 재미있는 칭찬 스티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는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목표를 정해보자 하고
그리고 가능한 쉬운 거. 우리 자기 전에 양치하는 거 한 번, 혹은 자기 전에 치실하는 거 한 번, 이런 식으로 쉬운 것부터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같이 시작을 하시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재미를 느끼게 되면 그게 처음에는 보상 때문에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취감이 이렇게 쌓이면서 성공을 계속하면서 이제 내적 동기가 생기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애들 이빨 관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치아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성인보다 더 중요해요. 치아가 약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치아 관리가 또 중요한 게 네. 아이들 때 해왔던 습관이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치카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관리하고 잘 닦아버릇한 친구들, 그리고 잘 관리되었던 치아들이 커서까지 유지가 되고요. 좀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 조금 관리가 덜 되거나 아니면 치아도 어려서부터 치료를 좀 많이 한 치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중에도 탈나기가 더 쉽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치과 아파서 가면은 이미 몇만 늦었다고 원으로 하죠. 안 되잖아요. 뭐 견적이 와우 막 이런데. 맞아요. 거의 충치는 이제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심해진 상태. 뭐 시리거나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먹다가 시릿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플 정도면 이제는 거의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씌우고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가셔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왜 치과는 왜 이렇게 안 무섭죠? 가게 돼요. 어른들도 치과 선뜻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저 그 소리 너무 싫어요. 그 시린 느낌 싫어요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일찍부터 그런 치료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조금 더 겁을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치료 같은 게 없이 검진만 몇 번 받아보고 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서 가볍게 항상 끝나니까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시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치료를 많이 받았거나 힘든 경험을 했던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막 이렇게 바들바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일찍부터 관리도 좀 잘해주시고 하셔야 되신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이빨 얘기를 하다가 제 아는 애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이빨 어차피 다 빠질 거. 나중에 새이 나고 관리 시작하면 돼. 뭐 이러면서 지금 별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맞아요. 한번 연습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유치의 충치가 결국은 옮겨가요. 영구치의 충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유치의 충치가 있었는데 영구치가 나면서 그게 바로 썩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유치부터도 분명히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빨 하나가 빠지고 새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불소 너무 일찍 쓸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일찍 써야 한다 이런 사람도 또 많고. 맞아요. OX를 말씀드리면 불소는 일찍 써야 한다. 불소는 가능하면 더 이른 시기에 쓸수록 좋다. 이른 시기부터 오래 쓸수록 좋다라고 하고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제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WHO나 세계치과의사연맹이나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아이가 나올 때부터 불소 치약을 쓰기 시작해라 라고 권고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나오는 시기가 생후 6개월에서 8개월이에요. 그때 요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약에는 불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약에 불소 이외에 다른 것들도 들어있는데 그게 조금 엄마로서 조금 그래도 피하고 싶다 라고 하면 아이가 좀 뱉어낼 수 있을 때쯤, 좀 헹궈낼 수 있을 때쯤부터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불소 치약을 쓰신다 하시면 치약을 막 이만큼씩 짜서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니고요. 사용량을 지켜주셔야 돼요. 불소 치약을 맞아요. 맞아요. 만 3세 미만은 쌀알 만큼 아주 조금이잖아요. 그만큼 쓰고 만 3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콩알만큼, 뭐 새끼 손톱만큼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씩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불소 함량도 중요하거든요. 1000ppm짜리. 그게 일반 불소 치약이에요. 1000ppm의 일반 불소 치약을 그 적당한 양을 지혜롭게 쓰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 뭐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서 저는 치약 살 때 그냥 이렇게 브랜드라고 어른들 건 그냥 아무거나 사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성인도 성인이지만 일반적인 나와 있는 어린이 치약의 불소의 양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불소의 양 종류별로 있어요.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도 치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소가 함유 안 돼 있는 치약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저불소 치약이라고 해서 400에서 500ppm짜리도 많이 판매를 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 골라서 1000ppm짜리를 골라서 사용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뭐 저불소, 무불소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 고를 게 아니라 네. 몇 ppm인지 정확하게 따져서 봐야지. 그리고 조금만 사용하시는 거. 네, 그 사용량도 중요해요. 아, 네. 그 치약도 보면은 진짜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손 모양, 뭐 손잡이 모양, 칫솔, 네. 색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칫솔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네네.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칫솔 한번 그려봐 했을 때 아이들이 그릴 수 있는 모양 있죠. 네네네. 그냥 손잡이 일자에 솔 이렇게 달려있는 네네. 그 상태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 가장 심플한 거. 네네. 가장 심플한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처음 칫솔질을 시작하는 아이들은요. 막 손잡이에 장난감도 달려있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뽀로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은 좋아해야 되니까. 어. 그런 것도 괜찮은데 네네. 가장 좋은 거 우리가 가장 잘 닦이고 오래 쓸 수 있는 거는 단순한 칫솔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긴 거, 솔도 단순한 거. 요즘에 뭐 이중모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중모가 일반 모랑 그 미세모라고 네. 얇은 모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근데 잇몸까지 잘 닦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도 가끔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잇몸 붓거나 좀 피곤하거나 하잖아요. 그럴 땐 네네. 저도 그런 거 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잘 닦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사실 일반 모를 더 쓰고요. 좀 피곤하면 미세모를 쓰고 칫솔도 좀 여러 개 구비해두고 쓰시는 분들 계세요. 필요에 따라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작은 거. 어금니 닦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구비해 두시고 사이즈마다 구비해 두시고 쓰셔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칫솔 고르실 때 이 칫솔 모의 사이즈 이게 중요합니다. 칫솔 모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사실 작은 거는 꼼꼼히 닦기에 좋은데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말씀드리면 어금니 2개 혹은 2개 반 정도 덮을 정도가 좋고요. 이렇게 대보기가 쉽지 않으면 이렇게 대보셔서 이렇게 끝에 한 마디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그럼 요 정도 되면 몇 세까지 요 정도 한 마디 써야 되나요? 아이는 아이 손가락 한 마디, 어른은 어른 손가락 한 마디. 자기 그 손가락 네, 기준이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조금 작고 어른들은 조금 크고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완전 쉽게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찾으러 가봐야 되겠어요. 진짜 저희 애들도 한 3세? 4세 이때 진짜 하기 싫어서 애 알아요. 먹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양치하기 싫다, 애들이 막 떼쓰고 울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마 가장 엄마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이 그 양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정말 엄마들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엄마들도 많으시고 그 양치 전쟁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노하우들이 이렇게 책에도 수록되어 있기는 한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양치질을 시작하는 단계부터가 중요한데요. 처음에 칫솔질 시작할 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래서 입에 훅 들어오죠. 그럼 굉장히 겁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칫솔이랑 친해지는 거. 그냥 막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가짜 칫솔이나 뭐 장난감 같은 거 이용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또 엄마 아빠가 자주 보여주시는 거 가장 좋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면 다 따라해보고 싶어요. 저게 뭐지?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다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조금 거부감을 줄여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장난감 그리고 뭐 그림책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치카치카 그림책 같은 것도 있고 뭐 충치 관련한 그림책들도 있고 아이랑 자주 보시고 자주 놀이처럼 가볍게 닦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닦는 게 아니야. 우린 노는 거야. 노는 거야. 벌레가 있어. 막 이러면서 닦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아이가 불쾌하지 않게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라 하면 이를 닦을래? 혹은 이를 안 닦을래? 이런 선택권이 아니고요. 칫솔을 여러 가지 색깔을 준비를 해놓거나 혹은 무슨 색할래? 맞아요. 여러 캐릭터, 뭐 뽀로로, 핑크퐁, 티니핑 막 여러 개를 준비해놓고 오늘은 어떤 걸로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치약도 마찬가지예요. 치약도 딸기향, 포도향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로 할래? 하면 아이가 얼떨결에 적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양치질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권은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 엄마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외의 것들은 아이에게 조금 선택하게 해주시는 거 좋아요. 아이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 하거든요. 그리고 애착을 가져요.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줬어.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은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습관들이기에는 좋은데 그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칭찬 스티커 말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성취감도 이렇게 고취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잘했을 때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는 재미 그런 재미있는 칭찬 스티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는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목표를 정해보자 하고
가능한 쉬운 거. 우리 자기 전에 양치하는 거 한 번, 혹은 자기 전에 치실하는 거 한 번, 이런 식으로 쉬운 것부터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같이 시작을 하시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재미를 느끼게 되면 그게 처음에는 보상 때문에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취감이 이렇게 쌓이면서 성공을 계속하면서 이제 내적 동기가 생기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되더라고요.